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만이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만. 무엇을 우리가 감안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때 가만이 무슨 뜻이냐? 얼핏 생각하면 또 순우리말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이 한자 말이다. 특히 한자 중에서도 이 감자의 뜻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가만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는 헤아릴 감이다. 헤아린다. 또 아는 이제 책상이다. 그렇죠. 무엇을 감안한다 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아린다는 뜻이 있다. 근데 이 글자를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되죠. 헤아릴 감은 심할 심자의 힘력이다. 네. 열심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할 심이 들어갔다. 그리고 발음은 이제 심이 감으로 바뀌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오늘은 심할 심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아는 이제 책상이다. 책상,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무목이다. 발음은 이제 편안할 안이다. 네. 나무로 만드는데 책상도 좀 편안해야 좋은 책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안자다. 글자가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 발음 요소, 그리고 막 의미도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무로 만들었다. 그렇죠? 자, 감 안이다. 자, 이 감자가 헤아릴 감이라 했고 안은 책상 안이라 했는데 이제 다른 뜻도 좀 있겠죠. 감은 헤아린다, 생각한다, 막 이것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문초한다, 신문한다, 따져 묻는다, 조사한다,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바로 잡는다, 막 이런 뜻도 있고. 자, 책상 안도 단순한 책상이 아니라 책상이면서 생각도 있다. 책상에 앉아서 뭘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안건이다. 그리고 초안을 잡는다. 또 상고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감과 안에는 다 상고한다, 헤아리다, 생각한다. 막 그런 뜻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안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막 그런 의미로 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하는 것이 감안이다. 두루두루 이런 경우 어떠지? 이렇게는 혹시 되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감안이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생각한다. 예문을 보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손실에 대한 감안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것도 대비해서 감안한다. 그런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감안이란 말을 생각한다, 또는 고려한다, 또는 참작한다, 이렇게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결국 이렇게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 낱말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오던 낱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것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가만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온 말이냐 아니냐,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가만이라는 말의 유래, 어원이라 할까요? 유래에 대해서 보니 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제가 보니 4번이 나온다. 정조실록 2번, 순조, 고종실록에 1번씩 나온다. 그런데 제가 문맥을 쭉 보고 하니까 이때 나오는 가만은 주로 문초한다, 신문한다, 조사한다. 앞에서 감자라는 게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거의 사용이 됐다. 지금 우리가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는 일본에서 쓰던 용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 1920년도에 우리나라의 일종의 이 낱말이 처음 소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문에 나왔으니까 그전에도 좀 쓰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한자를 물론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그렇게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인지 몰라도 앞에서 이 낱말을 생각한다, 고려한다, 또 참작한다로 순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가만이라는 의미는 일본식 용법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감당한다 할 때, 감당한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러한 감당은, 있고, 이러한 감당이 있는데, 위에 감당은 신문하고 조사한다. 이 감자에 그런 기본 뜻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감당은 우리가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이러한 감당, 흑토변에 심할 심자 쓴 것이 견뎌낸다라는 뜻이에요. 견딘다. 그러한 감당은 지금 우리가 이 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낸다, 견뎌서 해낸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상보다 일이 커져서 감당이 안 된다 할 때처럼, 또는 능히 견뎌낸다는 그런 의미의 감당이라고 할 때는 오늘 나온 가만에 나오는 감자, 헤아릴 감자가 아니라 견딜 감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가 들어간 말 중에 또 우리가 좀 오해해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감이란 말이다. 마감. 예. 마는 이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간다. 마찰 할 때도 하는데, 마감이다. 이것은, 이 낱말은, 중국 송나라 때 관리의 성적을 매기는 제도, 일종의 고과다. 그렇죠? 그런 때 이런 낱말이다. 그러므로 중국 송나라 때 중국의 제도이므로 우리가 지금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글자를 우리가 뭔가 마감한다. 마지막으로 마감한다 할 때, 이때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정해진 기한이 끝난다. 그렇죠? 그때를 마감이라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원서 접수는 내일이 마감이다. 또는 어떤 일을 잘 다루고 끝을 잘 맺는 것이 이제 마감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순우리말이다. 이것은 막다에 막 오고 암이 와서 마감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마감을 이 한자로 이제 상당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자 문화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자 문화권에서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겠죠. 그때 문서를 한자와 일본말로 적게 됐을 때는 한글을 적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때는 마감이라 할 때 이 글자를 원용해서 씁니다. 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이두, 그렇죠? 이두에는 이러한 뜻의 마감을 한자로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 처리하는 이 마감을 위에 송나라 때의 어떤 인사 고가와 관련된 그런 낱말로 쓰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에 감자가 들어가고 정할 정자가 들어가는 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정. 헤아려서 정한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감정원에서 감정사가 무엇을 가격을 감정한다든지 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헤아려 정한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은 이렇게 헤아려 정한다. 헤아릴 감자므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낱말은 쓰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 인터넷 한자 사전에는 계정 과목 북이라든지 격리할 때에서는 계정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자 사전에 특별히 나왔다. 왜 그러냐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일본어에 보면 이렇게 감정 과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정 과목. 우리는 치면 지금 계정 과목입니다. 그렇죠? 계정 과목. 북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또는 일계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계정 과목이란 말을 쓰죠. 계정이라고도 하고 계정 과목.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러한 의미가 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올바른 쓰임은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계정 과목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모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조란 말을 씁니다. 이제 일본어 잔재가 되겠죠. 간조. 예. 오늘 간조 날이다. 요즘은 잘 안 쓰죠. 오늘 이제 월급 받는 날이다. 돈을 급여를 계산하는 날이다. 그때 간조 날이다. 이때 간조는 세임을 한다, 품삯이다, 노임 계산을 한다는 의미로 간조할 때는 이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은 자료를 보니 1926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디에 신문이나 이런 데 나타난 표현이다. 물론 그전에도 일상적으로 상당히 쓰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정이란 말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헤아릴 감자는 심할 심자의 힘력이죠. 심할 심자와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뭔가 그거 참 심하다. 그거 너무 심한 처사야. 너무 심해. 그때는 이 심할 심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하다. 가끔씩 뭔가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게 심심하다는 그 표현이죠.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심심한 사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심심하게 하느냐.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아주 깊다. 아주 깊은 사과를 심심한 사과.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 이 심심을 쓴다. 또는 심지어 할 때 쓴다. 또 극심하다, 아주 심하다, 막심하다, 심대하다 할 때 쓰는 상당히 꽤 쓰는 낱말로 꽤 씁니다만 이 심한 심자가 글자가 쉬운 글자가 아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말두자를 넣으면 수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수를 따른다. 그래서 술 따를 짐이다. 짐작한다. 작을 이제 수를 따른다는 얘기죠. 수를 따를 때는 술통에 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이에요. 그 짐작이다. 예, 예. 그리고 흑토를 넣으면 이제 견딜감. 앞에서 나왔습니다. 감당한다 할 때, 그렇죠? 견딜감. 또 감내한다. 견딘다 뜻이죠. 난감하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야. 내가 견디기 어렵다. 나는 어렵다는 뜻이죠. 막 그때 쓰는 것이다. 자, 안자는 이제 책상이다. 생각, 안건, 초안, 상과다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들은 이제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안한다. 고도 생각한다는 뜻이죠. 고안. 기안, 안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든다, 일으킨다 그런 뜻이죠. 답안이다. 대안이 있느냐 할 때 대안이다. 도안이다. 어떤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것을 도안이라고 한다. 방안이다. 어떤 방법에 대한 안이다. 법안이다. 법의 안이다. 사안이다. 어떤 일에 대한 안이다. 안건이다. 그렇죠? 안내한다 할 때도 이걸 씁니다. 안내. 안전. 안전은 이제 이때는 이제 책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건방지게 하느냐 할 때 어느 안전이라고 좀 높은 사람 앞을 얘기한다. 높은 사람 앞을 안전이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사또 앞이라 하면 사또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할 때 이제 이 안전을 쓴다. 그렇죠? 제안한다. 네. 주안상. 주안이라고 하면 술상이란 뜻이겠죠. 안이 책상이므로 상이다. 주안하면 이제 술상을 얘기한다. 그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을 뜻하는 말을 다시 적었다. 주안상. 주안상이 이꼬르 주안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술 하면 이제 나오는 게 안주다. 안주할 때는 이것을 누른다는 뜻이에요. 누른다. 안마한다 할 때 안이에요. 술 기운을 누르는 것이다. 그것이 안주다. 그렇죠? 주안상이 안주와는 다르다. 네. 초안이다 할 때는 풀초자를 쓴다. 현안이다. 현은 이제 걸려있다는 뜻이죠. 현재 걸려있는 안이다. 현재 아직 미해결이다. 그때는 지금을 뜻하는 현재를 뜻하는 이 현자가 아니고 걸려있다. 그렇죠. 현안 문제가 뭐냐 할 때는 걸려있다 뜻을 쓴다. 네, 오늘 가만이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만. 네. 일본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글자는 이제 특별히 간체자가 별도로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만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